혹시 출연하고 싶은 전문가 분들이 계시면 아래 연락처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잘 되는 병원, 안 되는 병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장편외과 이성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헬로닥터 주식회사 헬로닥터를 운영하고 있고 헬로닥터 TV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유성철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의료 장비와 소모품 담당하고 있는 GI 메디케어 김성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대장문외과 전문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제약회사 주식회사 K팜의 정한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하고 있는 미스터에게 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잘 되는 병원, 안 되는 병원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객 서비스하고 비용 얘기, 병원 병행에 대한 뭐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 얘기를 좀 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비용 얘기를 하죠.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죠. 우리 요즘은 이제 병원비가 대체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질환이면 이 병원은 얼마, 저 병원은 얼마 대충 비교가 용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데를 가겠지만 좋은 데가 여러 개라면 그 중에 좀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을 선호할 거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뭐 다른 지역이 됐든 그런 병원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잘 되는 병원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에 개원하시고 나서는 좀 합리적인 가격이 오히려 선택될 가능성이 많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브랜드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조금 고가 전략으로 맞아요.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의료 소비자인 분들은 굉장히 똑똑해졌고 현명해지셨어요. 다 분석합니다. 다 비교해보고 검토해보고 제가 외래에서 거의 3명 중에 한 분은 비용을 여쭤보세요. 그만큼 비용적인 고려도 그 병원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비급여 항목도 다 비교가 되는 세상이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K2팜에서 쓰는 연고도 이 병원마다 다 식이섬유도 방석도 병원마다 다 가격대가 틀리거든요. 뭐 내시경 수면비도 다 틀리듯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낮췄어요. 다른 데보다 좀 낮췄고 마진을 많이 안 남긴 거죠. 비급여 항목에서는 그게 오히려 좀 주요했다 이런 측면이 좀 들고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죠.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퀄리티도 좋은 거. 그래서 실력으로 승부하면서 실력도 좋은데 가격도 좋네. 뭐 이런 부분이 처음에 병원이 안정화되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마케팅 업체인 이스트에그도 지금 빠른 시간에 성장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이 모든 비즈니스 영역은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약간 이제 딜레마가 될 수는 있어요. 이제 저희가 항상 병원을 평가할 때 1인당 평균 진료비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안정적으로 랜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은 수가의 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 원장님들이 3년에서 5년 차가 되면 여기에 약간 지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있는 환자는 한정이 돼 있고 받을 수 있는 돈이 변하지 않으면 매출은 뛰어나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수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처음부터 고수가를 가자니 환자가 안 올까봐 걱정이 되고 이게 참 되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전 개원 고민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 병원에서는 받을 자신이 없으니 옮기면 그때부터 새로운 고수가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전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원장님들이. 좋아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잘 되는 병원은 비용이 높은 편이에요? 아니에요? 높은 편이죠. 사실은 거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자 수는 제한이 돼 있죠. 네, 왜냐면 내가 볼 수 있는 환자 수. 맞아요. 제가 읽은 책에도 보면 네. 절대 가격으로 흥정하지 마라, 가격으로 승부하지 마라, 가격이나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거의 바이블처럼 네.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개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걸 매출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올리는 건데
처음에는 안 오는데 그러니까요. 안 오는데 가격을 올려가지고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하세요. 그러려면 더 많은 마케팅비를 써야 돼요. 고주가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또 그만큼 유입이 될 거니까 알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건 이제 양날의 칼인 것 같긴 하고 이제 버틸 수 있는 자신감. 근데 그러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개원하는데 빚이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 생길 거고 챙겨야 될 생활비 직원들뿐만 아니라 내 가정 생활비도 가져가야 되는데 대부분 가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좋습니다. 네. 뭐 양날의 검. 네. 그렇죠. 양날의 선택인데 그건 원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원장님께 맡기도록 하고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고객 서비스 얘기입니다. 잘 되는 병원의 고객 서비스는 당연히 좋겠죠. 네. 자, 그러면 과연 고객 서비스가 좋다는 건 어떤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았던 사례를 빌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규모가 있는 어느 정도 큰 병원이긴 한데 환자가 한번 병원을 방문을 해서 이제 진료 보고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최소한 1시간, 2시간 이제 이상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원장님도 이제 명성이 있으신 분이고 이제 간호사 직원들도 이제 충분히 지금 서비스 응대를 다 잘 해주시는데 이제 환자 대기가 이제 계속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만이 쌓여가지고 오히려 이제 좀 악영향을 받으시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스피드. 스피드. 예. 대기 시간 최소화. 굉장히 중요한 고객 서비스예요. 또 다른 고객 서비스, 좋은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시스템이겠죠. 뭐 병원에서 드리는 어떤 안내문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뭐 상영하고 있는 어떤 영상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퇴원할 때까지 뭔가 프로그램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 준비되는 것들, 그리고 뭐 입원할 때 또 입원 때 제공되는 어떤 편의시 이런 시설 뭐 소모품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선생님이 다녀본 병원들 중에 좋은 서비스로 감동했던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좋은 서비스가 있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그 서비스의 질은 직원이나 뭐 그런 환경들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데 제가 다녀본 병원 중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들 너무 친절하신데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한 분 한 분 대기가 있어도 설명 다 해드리고 원장님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실 것 같다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드리니까 대기가 꽤 길어졌는데도 불평불만 안 하시고 또 잘 기다리셨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부분도 다 고객 서비스에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유 대표님은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직원들이 개개인의 격차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반되어 있는 그 퀄리티 있는 통일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개개인의 격차겠죠. 뭐 오늘 어머니 오셨어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고 진료의 대응 매뉴얼이나 요번에 와도 똑같이 이 직원도 똑같이 얘기하고 저 직원 똑같이 얘기해야지 요번에 왔는데 어머니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니 이거 하면 좋을 것 같 이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환자들 입장에서 신뢰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친절의 CS적인 부분은 사실 두 번째라고 보고 어쨌든 아까 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신뢰를 기반으로 내가 내 몸을 맡기는 건데 나의 몸에 대한 이런 대응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환자의 안정감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와도 똑같구나. 이 병원은 잘 하는구나. 그게 나쁘게 똑같은 게 아니라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프로세스 자체가 동일하게 한다는 게 환자 입장에서 좀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병원마다 고객 관리가 좀 다르다는 거죠. 좋은 서비스는 정말 좀 병원마다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르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원장님들한테 그거 묻고 싶어요. 원장님은 서비스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원은 서비스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사실 그 질문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원장님들은 병원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원은 아픈 사람 치료하는 곳이지 병원이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닥터개고생이나 다른 유튜브에서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혼난 적이 많아요. 병원에 오는 사람이 환자지 왜 고객이냐. 네. 혼났어요.
네가 방편외과를 내원하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너는 의사가 아니다 라고 저를 굉장히 혼내시더라고요. 사실은 잘 되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원장님들이 적어도 병원은 서비스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뒤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객 관리나 고객 서비스가 정말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